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파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 주가 그림도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여기 인트로에 있는 이 멘트처럼 저는 좀 진짜 관심을 끄고 싶을 정도로 별로 이렇게 땡기는 맛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어떤 추세를 이탈했을 때부터 이미 이 종목에 있던 그런 모멘텀적인 재료들도 다 소멸이 됐고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배팅을 할 만한 좀 어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위에서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그분들의 모멘텀과 지금 새롭게 유입이 되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모멘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가고 윗꼬리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미셀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뭐 이평선이고 뭐고 그냥 싹 다 빼고 선 하나면 끝난다 라고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렇게 놓고, 아이고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자, 요 선 하나, 요 추세선 하나면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조금 아직 미숙하신 분들이라면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주가라는 건 그래요, 사실. 특정 박스권이 있고, 여기를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크게 돌파를 해주면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 기존에 이제 저항받던 이 라인을 다시 지지 삼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번 또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이게 바로 계단식 우상향 패턴인 거죠. 전형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 해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급등을 해주고 또 빠지고 놀고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계속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스권이 그냥 대각선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이 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이 특정 가격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뭔가 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21,800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800원이면은 이제 어떤 추세를 이탈한 그 정도의 단가가 되고, 또 데드크로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21,800원 부근, 22,000원, 못해도 21,000원 위에서는 좀 털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가 딱 이렇게 3일이었어요. 3일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해주니까 이거 뭐 단타수장 팔라고 했더니 또 다시 기어 올라가고 앉았고, 그쵸? 막 그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박스권에서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림을 해주면 여기를 저항받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럼 이런 라인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더 올라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챙기자고 본전 심리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박스권이 옆으로 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선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이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돌려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지금 이 그림 하나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립니까? 선 하나로 다 게임이 끝났잖아요. 파미셀 영상 제가 한 10개 가까이 올렸는데, 그 10개마다 그냥 이 선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왜? 매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영상을 따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으로 좀 이슈가 돼서 올라갔지만, 그쵸?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로 주목을 받아서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 근데 렘데시비르 데이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갭하락이 나왔다가, 이때 당시 다시 한번 렘데시비르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라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줄곧 상승을 또 반납을 하더니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또 고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저항을 돌파를 못해요. 계속 저항을 돌파를 못한다는 거는 단발성이라는 겁니다. 단발성 재료라는 거고, 그 재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더나의 백신이 굉장하게, 예를 들어서 너무 혁신적이고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당장이라도 개발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백신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죠. 계속 때려맞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단순 테마성 단발성 재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 당시에 모더나가 급등을 하고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했을 때도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모더나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폭등을 했다. 엄청난 폭등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시야를 살짝 틀어서 보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상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하면서 임상 얘기도 쭉 해줬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거품을 너무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모더나가 종가는 잘 마무리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시간으로 쭉쭉 빼요. 6%, 7%, 8%다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파미셀도 같이 빼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개장 전에 그냥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VIP 회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 VIP 회원님들 이거 파미셀을 들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저는 뭐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긴급 뭐 사용이 승인이 돼서 뭐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 번씩 또 슈팅이 조금씩 나와주긴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로서의 매력은 아직 없어요. 지금 일단은 길리어드 쪽에서도 확신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이제 중증 환자 기준으로 해서 무상으로 좀 먼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해외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 가격이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비싸기는 해요. 보험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는 30% 정도, 그러니까 총 한 2주의 치료 기간인데 평균적으로 그 중에 이제 30% 정도의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또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파미셀이 또 뭐 다른 재료가 하나 좀 있긴 했는데,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 잘 보십시오. 자, 조건부호가 뭐 반려처분 취소 승소, 뭐 어떤 이제 법적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모르던 재료인데, 어쨌든 강균병 치료제 가지고 해당 제품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든지 어떤 내용들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일부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영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톡톡 이제 주가가 올라줄 때 당시에는 제가 이슈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파미셀은 저런 기업 자체의 경영에 대한 어떤 데미지라든지 리스크 부분보다도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은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많은 기간, 지금 3월 말부터 해서 지금 7월 초인데도 이 시기에 이 많은 캔들들의 기대감이 대부분 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오면 그냥 이때라도 털고 나가자고 털고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어떤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급등을 보이고 나서 쑥 눌렸다가 윗꼬리를 빵빵빵 만들어주는 거는 물량이 한번 필터링 돼서 새롭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일약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렸죠. 자, 이때 당시 보세요. 주가가 급등을 보여요. 그리고 적정 시세를 이제 눌려줘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빵 만들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물린 물량들 한 번씩 필터링을 해주고, 윗꼬리 한 번 또 만들고 또 만들죠. 이게 바로 여기 물량들이에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왜? 어떻게 지켜요? 쫙 넓게 놓고 한번 보세요. 넓게 놓고 보세요. 이런 라인 때, 여기 저항받던 라인 때, 이런 매물이 많은 저항 라인 때를 지켜주려고요. 그럼 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박스권에서 이제 상단으로 포지션을 재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 녀석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시세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원래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 관련 치료제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I 289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얘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나파모스타트 쪽이었나요?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렘데시비르 600배 효과가 있다 해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또 급등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냥 테마성이고요. 본래의 이 제일약품의 사업에서는 뇌졸중 치료제 쪽으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거 외적으로는 그냥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상한가 바로 전날, 이날 제가 엄청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하루에 3번, 4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제일약품 추천주, 제일약품 추천주, 제일약품 추천주 캡처를 제가 해놨습니다. 5월 31일날. 자, 이런 그림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5월 31일날 제일약품 한번 사보시라고 유튜브에서 추천드리고, 6월 4일에 여기 올랐는데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6월 8일이죠. 이날. 자,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6월 8일날 영상 3개 올린 거 다 추천드렸어요. 제일약품 6월 8일,
6월 8일도 제일약품, 6월 8일 제일약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이날 또 6월 3일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제일약품을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파미셀의 아까 그런 윗꼬리랑 이런 윗꼬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 윗꼬리가 생긴 게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지금 매물 출회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다 팔고 나가는데 왜 사?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을 좀 보시고, 제일약품 11%대 11% 이렇게도 수익을 보시고 13% 수익을 보시고,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걸 보고 수익을 내가지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 유튜브에 여러 번 강조한 종목들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JW 중해제약, 제일약품 다 유튜브 보고 들어와서 매수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쵸? 제일약품 85만원 수익 보시고, 제일약품 보고 들어왔는데 감사 인사를 이제 드리네요 하고서 우리 VIP 회원님들 계신 방에다가 이렇게 또 감사한 인사를 남겨주셨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으니까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무료방 같은 걸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서비스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대신 해서 제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진정성 있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가끔은 실시간으로도 영상을 빠르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우선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한 번씩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넥슨GT, 뭐 남선알루미늄 등등 한 번씩 크게 터진 적도 있고, 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한가 한번 먹여드렸었죠. 시원하게. 그래서 그런 거 잘 해두시면 되고,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은 한 마이너스 4, 5%를 기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전 종목 그렇게 해당 사항 있고, 그거 외에 특별하게 가격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라고 해서 뭐 100%다 이렇게 오르고 그러진 않죠.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그냥 뭐 한번 공부 차원에서도 좋고 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좀 추천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일목균형상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의미 있는 그 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조정들이 있는데,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88,200원까지는 좀 하방으로 열어두긴 해야 합니다. 88,200원까지 하방으로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기 위한 지지대가 20선으로 좀 우리가 좀 기대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93,300원 뭐 이 정도 라인 강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고, 오늘은 좀 시장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좀 해줬다. 양봉인데 불구하고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 흐름들을 좀 따라가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간의 조정, 9일간의 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5일선 위로만 좀 올라가주면 아주 베스트인데, 그게 좀 살짝 걸리고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가로 바로 뛰어버릴 수도 있지만, 안 뛰고 잠깐 눌렸다 갈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은 93,300원 정도, 95,500원까지만 좀 기준 잡고, 요 21선 정도만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좀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3,3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한 마이너스 4%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라는 종목, 제넥시는 좀 약간 단타성이고요. 테스라는 종목은 조금 스윙에서 중기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H1B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급등 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폭에 이제 다 이렇게 좀 반납을 한 다음에 5일선이 커브 틀 때 주목을 해라.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커브를 틀면서 5일선에 지지받는 모습을 볼 때, 요때 당시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테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가가 얼마입니까? 21,550원, 마이너스 2%대였어요. 근데 종가가 얼마입니까? 0.23%.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5일선을 기댔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1.5% 이상, 수수료 떼고도 1.5% 이상 수익은 지금 보고 계실 단가인 거죠.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 테스라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량해서 테스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평가를 했을 때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까지만 좀 놓고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것도 뭐 개별적으로 좀 매매하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님들이 조금 그냥 이제 대기를 좀 하고 계셨어요. 대다수 매매를 평소에 매매하던 것보다 조금 잠잠하게 오늘은 하루를 보냈는데 절대 지루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매매 3법엔 항상 매수와 매도 휴식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혼마문화 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매매 3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휴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쉬겠다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 신규로만 매수를 해놓고 전일에 이제 넘어오던 것들은 좀 장 흐름 보면서 일부 또 매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그렇다 할 만한 특별한 뭐 매매 움직임은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이 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일 때 우리는 또 어제 기준으로 했어도 수익을 좀 잘 봤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즘 같은 시장 트레이딩 장이다, 철저한 트레이딩 방식의 시장이다 라고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어제 우리 회원님들은 JYP 엔터테인먼트와 이글벳을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또 보시기도 했고요. JYP 이렇게 수익 보신 거, SV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기존에 갖고 오던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또 어디 있나요?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현대로템 같은 것도 좀 일부 좀 가지고 오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JYP 이렇게 어제 다 똑같이 회원님들이 같이 매매를 하신 겁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이글벨도 매매하셨고, 테스 이제 분할 매도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JYP 엔터테인먼트. 자, 이런 식으로 SV 테스, JYP 어제 매도하신 내역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VIP 가입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답변이 조금 느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드린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절대 저희가 그걸 그냥 묵인하는 경우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다 보니까 다소 좀 느린 경우가 있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혹 이제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종목 상담은 저희가 자본시장법 규정상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법규를 다 이제 준수하면서 절대 이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 같은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가입은 됐고 그냥 이제 정보나 좀 꾸준하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 주셔도 저는 되게 대단히 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가입 관련된 문의가 좀 필요하다, 가입 관련된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오늘 뭐 단순하게 지수가 1몇 프로 오르고 코스피 좋고 코스닥 좋고 너무 좋죠.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쵸? 하지만 이런 그림이 결코 안전하진 않다라는 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혹은 월초의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씨앗 뿌리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뭐 800이 가니 1000이 가니 하시는데 가면 좋죠. 가면 좋지만 그만큼 갈만한 펀더멘털도 안 되고요. 그만큼 갈만한 지금 가치도 없고요. 모든 게 다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시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맞이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 VIP 방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면서 같이 좀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